최근에 손흥민 선수 떠난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손흥민 있을 때 그러지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뭔가 한 끗이 부족한 스쿼드 투자의 아쉬움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볼리TV 서혁입니다. 오늘 저희 김희준 기자와 함께 손흥민이 떠난 뒤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끊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명문팀입니다. 토트넘 핫스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토트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선수 감독이 오가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팀을 지켰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오늘 새벽 시간까지 정확하게 또 김희준 기자가 적어줬네요. 1시 46분에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일단 애초에는 사임 형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토트넘 공식 성명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니엘 레비가 25년 가까이 맡아온 회장직에서 물러났음을 발표한다. 이렇게 스텝다운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레비 회장은 불과 한 달 전에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서 이제 가슴 뭉클한 작별 인사를 공식 성명으로 내놨거든요. 그렇게 손흥민이 떠난 지 29일 만에 본인도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상징은 뭐니 해도 레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은 아무리 길게 있어도 20몇 년이 있을 수가 없고요. 감독은 가능하지만 그런 감독들은 거의 뭐 손꼽을 만한 정말 굉장히 희귀종이기 때문에 회장 정도의 어떤 그런 행정직만이 가능하고, 특히 레비 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팀을 이끌면서 명백하게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경영자로서. 정말 그 토트넘 역시도 그렇고 레비 회장 스스로도 이제 그 직접 사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업적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하죠. 뭐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네. 뭐 진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추게 만들어줬고요. 과거 화이트하트 레인 시절에 정말 오래되고 뭔가 낡은 팀의 이미지가 지금 토트넘 핫스퍼 그 스타디움이 생기고 또 클럽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초현대식으로 좀 구성이 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에 처음 오게 되면 놀랜다고 하잖아요. 시설, 경기장의 화려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팀으로 만들어낸 거는 레비 회장의 몫이고, 영국의 가디언이 그런 레비 회장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단순하게 잘 표현했네요. 예, 이게 정말 레비 회장을 표현하는 단 한마디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레비 회장이 축구계에서 일한 게 아니었다면 최고의 경영자로 평가받았을 것. 네, 그 말은 곧 축구계였기 때문에 최고는 아니었다. 예,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뭐 누가 봐도 혁혁한 성과를 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구단 가치를 한 1,500억 정도의 팀을 4조 한 9천억 정도의 팀으로 한 32.5배 성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인프라 얘기도 했지만 그 인프라가 단순히 겉보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재정 자립도를 굉장히 높였고요. 또 BBC에서 보니까 좀 매출 규모도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예, 그러니까 매출이 6억 1,500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그렇죠. 가격입니다. 이게 세계 네로라는 클럽들 다 합쳐서 9위 성적이고요. 네, 탑 10에 들어갈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축구팀이 된 거니까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팀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팀의 어떤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도 지출 조절을 상당히 잘해서, 특히 이제 축구팀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건비 50% 안 넘는 팀이 그렇게 이런 규모 있는 팀에서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팀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출 대비 임금 비율이 50%를 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42%. 네. 예. 손흥민한테 주급 주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지금 그 LAFC가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는 급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결국 거의 보전을 해주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보전의 형태, 주급이 미국에서 3억이라고 기본급이 평가받으니까 사실상 보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근데 그렇게 급여를 꾹꾹 누르면서도 어쨌든 그 선수들이 그 오피셜하게 언해피가 뜬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팀을 떠난다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 전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계속 팀을 좀 끌어왔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지만 리그에서 정말 너무도 끔찍한 성적을 냈고요. 맞죠. 네.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단 물러나게 됐습니다. 당장 지금 그렇게 되면 뭐 후임 회장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레비 회장에 이어서 토트넘을 이끌 인물은요. 올해 3월에 비상임 이사로 부임했던 피터 체링턴이 비상임 회장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레비 회장처럼 상임 회장은 아닌 겁니다. 체링턴 비상임 회장이 구단 안팎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뉴 토트넘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체링턴 비상임 회장은 약간 회장직 중에서 조금 구단의 입장 이런 거를 좀 발표하는 것에 가깝고 말 그대로 그냥 이사회의 어떤 그 책임자 정도의 그렇죠. 실질적인 경영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보도를 보니까 실제 경영은 올해 4월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전 아스날 CEO였던 비나이 벤카테샴 네. 요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레비 회장이 하던 일의 많은 부분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프레지던트 자리는 공석으로 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사회에서 팀을 통제하게 되는 구도로 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런 추측이 더 신뢰를 얻고 있냐면 애초에는 사임으로 알려졌지만 많은 그 매체들이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레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닌데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BBC에서도 그렇고 뭐 디 애슬레틱도 그렇고요. 네, BBC에서는 레비 회장의 거취가 이미 레비의 손에 떠나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디애슬레틱도 역시나 레비 회장의 결별은 구단 최대 주주인 루이스 가문이 내린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레비의 사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레비 회장은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원래 조 루이스 백만장자, 요분 조만장자라고 해야 되나? 요분을 좀 도와주면서 토트넘에 처음에 이제 연계가 됐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조 루이스 진짜 회장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족처럼 그렇게 좀 이 팀에 스며든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루이스 회장 가문의 어떤 권력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고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의 내부 소식통 ITK로 가장 공신력이 높다고 알려진 폴 오키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레비가 루이스 가문이 운영하는 애닉그룹과의 어떤 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루이스 가문과 레비 회장의 비전과 야망이 달랐다고 합니다. 폴 오키프의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레비한테 실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레비 회장, 그러니까 이게 조르스 할아버지잖아요. 1937년생입니다. 거의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는 연세인데 제가 이번에 찾다가 알아봤는데 생일이 호날두 네이마르 테베즈하고 똑같더라고요. 조 루이스 회장이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하고 똑같고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자녀들한테 또 손주한테 이렇게 좀 그 뭐랄까요 팀 운영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레비 회장이 좀 밀려나는 뭐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레비 회장 회의에는 뭐 루이스 가문이 운영하는 그 투자 그룹이죠. 타비스톡 그룹이 개입을 했고요. 조 루이스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건 맞지만 이미 구단의 지분과 경영권 같은 거를 이제 자신의 자녀, 손자 사위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승인했다. 이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물려줬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그 비비엔 루이스라고 그 따님이랑 찰리 루이스 뭐 아들 그리고 이제 손주 사위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분이 나눠지면서 토트넘도 결국에는 그 중에 누군가는 이 팀 운영에 좀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고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레비 회장이 좀 물러나게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레비에게 더 못 맡기겠다.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결정적인 사유는 뭐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나요? 예, 현지에서는 성과 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팀 성적이 안 나왔다. 우승을 못했다. 이거를 해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토트넘 팬들이 시위했던 그 구호가 있죠. 24년 동안 감독 16명 있었는데 트로피 한 개였다. 변화의 시간이다. 24 years 그리고 16 managers, 1 트로피. 지금은 2 트로피가 됐지만 그렇죠. 25년 재임하는 동안에 토트넘이 그래도 뭐 여러 대회 매년 뭐 너댓 개 대회가 있으니까 결승전에 7번 올라갔고 준결승에 16번 올라갔는데 우승은 딱 2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실 성과 뭐 우승을 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냐 할 수 있지만 토트넘이 지금 이런 성장한 규모나 팀의 어떤 그런 전력을 봤을 때 분명히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 떠난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손흥민 있을 때 그러지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뭔가 한 끗이 부족한 스쿼드 투자의 아쉬움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알려준 바로는 이제 그걸 명목 삼아서 변화를 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른바 뉴 토트넘은 좀 더 강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시선이 엇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조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경기장도 뭐 거의 뭐 안 오고 잘 안 물어봤다고 하죠. 예, 뭐 네. 일각에서는 해리 케인도 몰랐다라는 썰이 있을 만큼 이제 축구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인데 반면에 이 조루이스의 딸 비비엔 루이스는 그래도 축구에 한 10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구단 수뇌부 운영진들을 조금 이렇게 물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약간 감사를 또 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컨설팅 회사인 김 리버를 통해서요. 구단 운영과 스포츠 부분의 실적을 검토를 했고요. 또 토트넘 직원들 대상으로 구단 개선 방안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 그랬나? 레비 회장만 바꿔주세요 이랬나? 그다음 직원들하고 인터뷰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치링턴 비상의미사가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아스날 출신의 벤카테샴을 또 영입을 하면서 일단 구단의 어떤 그런 리더십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에서 뭐 감독도 바뀌었고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가고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좀 왔고 이런 흐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 비비엔 루이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토트넘 어떤 리더십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예. 결국에는 다니엘 레비가 데리고 왔던 그 호주 쪽에 인맥들이 그렇죠. 나갔잖아요. 포스테코로 나갔고 또 스콧먼 축구 예. 책임자 칩 풋볼 오피서라는 걸 만들어가 데리고 왔었는데 이 사람 나갔고 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그 여성 이사. 예, 도나 마리아 컬렌 네. 전무이사죠. 이게 레비 회장하고 특히 토트넘 신구장 개발하면서 정말 최측근이 된 그 네. 전무이사 역시 6월에 사임 발표하고 얼마 전에 물러났습니다. 이번 주 초에. 결국에는 이제 레비 회장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레비가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네. 이렇게 좀 해석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건 뭐 이런 정도입니다. 많은 한국 팬분들은 저희 그 댓글 남기시는 것도 보면 아니 손흥민 있을 때 나가지고 지금 나가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선 더 정말 이제는 손흥민 시대하고는 연결성이 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레비 회장이 조건 실건 간에 토트넘 하면 레비였는데. 그렇죠. 네. 결국에 토트넘 할 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손흥민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이 레비였는데 그 레비마저 지금은 없으니까 네. 한 시대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레비 회장이 지분을 그래도 한 20-30% 정도 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외부에서라도 뭐 어떻게든 관여할 수 있는 여진이 있는데 뭐 한켠에서는 이 루이스 가문에서 토트넘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어라키 변화를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추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토트넘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조 루이스가 이제 경영권 지분 물려주기 시작하면서 계속 나온 그쵸, 얘기거든요. 그쵸, 그것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권자들을 다 이제 애닉그룹, 루이스 가문의 측근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토트넘 매각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다라는 현지 관측 역시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 매물로 나오면 진짜 귀한 매물입니다. 런던이죠. 경기장 이런 거 새로 지었죠. 그렇죠. 진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특히 이제 어쨌든 자녀 단계로 이 소유권이 내려오고 이렇게 막 또 갈라지고 하다 보면 지분 나누는 게 또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현재에서는 뭔가 좀 우승하는 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현지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설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비엔 루이스는 관심이 있는 구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지금 토트넘 팬들은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축구 팬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행복 회로를 돌리거나 그냥 자괴하거나. 예. 근데 이번 레비 회장 정말 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알잖아요. 뭐 경기 중에도 막
나가라고 하고 레비 아웃 이 구호가 정말 넘쳐났었는데 정말 레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게 토트넘 팬들이 바라는 긍정적인 변화의 서막일지 네. 아니면은 또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토트넘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시대가 막을 일단 내렸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진짜 더 확 멀어진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4반세기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진짜로 토트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느낌? 네. 이렇게 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레비 회장이 지난달에 게리 네빌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내가 토트넘을 떠난 후에는 내 가치가 더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런 거 인터뷰를 잘 안 하고 두문불출하는 스타일인데 네. 인터뷰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뭔가 본인도 느끼는 게 있었구나. 아니면 알고 그죠. 있었구나.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심지어 이미 레비 회장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구단주이면 분명한데. 그렇죠. 아까 뭐 가디언 얘기도 했었고. 예. 예. 근데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토트넘의 자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예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의미 있는 저희 볼TV 구독자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이슈였고 새벽에 굉장히 이게 또 기습적으로 또 발표가 되면서 네.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김민준 기자와 함께 정리를 쫙 한번 해봤습니다.